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전도 대류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복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죠? 아까 전도 대류는 이제 18년도에 나왔고, 복사가 이제 24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이 나온 게 아니고 약간 복사 연료속이라는 걸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공식 정도 체크를 좀 해보자. 자, 그럼 복사는 자 보세요. 전도 대류와는 달리 뭐가 없다? 이게 없다고요. 중간 매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매개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이 없다라는 건 얘네들이 전달을 안 해주더라도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자기파 형태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열이 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전달 물질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나한테 또 올 수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복사 열량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잖아요. 복사. 그럼 여기 4승. 너무 좋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만일 0도씨다. 얘는 이제 화재 전의 온도가 이랬어요. 근데 온도가 오른 거야, 여러분들. 몇 도까지 올랐냐면 100도까지 올랐대요. 당연히 이거보다 더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올랐답니다. 자, 이랬을 때 복사열은 몇 배로 증가가 되겠는가? 맞습니까? 몇 배가 증가가 되겠는가?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얘네를요, 여러분들 절대 온도로 바꿔요. 그러면은 273이 되겠죠. 그쵸? 얘는 더하면 373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얘의 몇 승? 4승.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 배가 나오는지 계산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숫자는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절대 온도가 올라간 만큼의 몇 승이요? 4승만큼 증가가 되더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가보면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 드렸죠. 건물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확대가 되는 원인은 전도 대류도 있을 수 있지만 제1은 뭐다? 복사열이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진공 상태에서도 복사열 전달은 일어난대요. 즉 주변에 이제 거기가 이제 진공 상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이제 중간에 있는 뭐 전도 대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체가 있고 액체나 기체가 있어야 돼서 진공 상태에서 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복사열은 그냥 직접적으로 나한테 전자 파형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복사열 전달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 스볼 나와요. 스볼.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복사 열량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단위는 당연히 와트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 상수값이 나오는데 이 상수가 5, 6, 7, 8이에요. 얼마라고 여러분들? 5, 6, 7, 8. 요건 외워야 되는 상수값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물어보면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값은 이렇다. 5, 6, 7, 8이다. 어떻게 외우라고? 5, 6, 7, 8.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십시오. 대신에 플러스 8이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 다음 A가 나와요. A는 뭡니까? 면적이래요. 면적.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제 면적을 넣어주는 거예요. 메타제곱.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라는 게 나오는데, 시그마가 아니고 입슐론. 얘가 시그마거든요. 근데 뭐 읽을 줄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다. 자, 얘가 입슐론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름이 방사율이래요. 자, 근데 오른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흑체는 1이래. 흑체가 뭘까요? 머리에 뿌리는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요즘 고민이 여기 정수리가 계속 벼가지고 이게 위에서 조명을 쏘니까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요즘 약을 먹거든요. 이게 어차피 한 번 빠진 건 다시 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입장에선 최대한 지연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흑채라도 지금 뿌려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 흑채가 아니잖아, 그치? 이 흑채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검정 물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색 물체가 있을 때 얘를 그냥 몇으로 본대요? 1로 본대, 1로. 요거를 1로 본대. 됐습니까? 네. 저는 머리가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참 이게 유전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다 없으신데 할아버지가 조금 약간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은 뭐 고민이 안 되겠죠. 젊으시니까. 나중에 가보시면 이 빠져요, 여러분들. 안 빠지는 분들도 있고. 자, 요게 이제 절대온도 사승이에요. 절대온도 사승. 자, 복사열은 무조건 절대온도예요. 아셨습니까? 복사열은 무조건 무슨 온도? 절대온도. 꼭 포인트 잘 따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열유속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요번에 나왔어요. 이 열유속이 뭐냐면 뭐 킬로와트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와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어떤 면적당 전해지는 열 방출 또는 복사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공식에 가보면 문제에서 얘를 줘요. 열 방출률을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화염을 줍니다. 화염을 줘요. 이렇게 불을 줘요. 불을 주고 여기서 효율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뭐 10kW의 열이 나왔대요. 근데 이 열 효율이 50%래.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몇 밖에 안 되는 거냐면 5밖에 안 되는 거야. 50%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 효율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분출율 또는 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출율, 분율, 이 출이에요, 여러분들. 출이 아니고 출. 그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얘를 넣어줘야 돼. 면적, 얘의 면적. 근데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이게 구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그때 문제에서 파이도 줬어요. 파이를 3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줬고 요 R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R이 화염에서 가연물까지 거리. 요걸 줘요. R. 야,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누가 맞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요 거리를 넣어서 그냥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우리가 화염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요 가연물까지 거리.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4파이 R제곱을 때려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럼 요게 이제 면적이 메타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당연히 조금 당황을 했겠죠. 처음 보는 문제니까. 저조차도 당황을 했으니까 이 문제가 뭐야? 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뒤에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때 저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째 가볼까요, 이제? 자, 뭐가 나와요? 화재 플럼. 자, 옆에다가 불기둥이라고 써두십시오. 또는 화염기둥.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가보면 화재 플럼이란 부력에 의해 발생되는 화염 기둥을 얘기하며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불이 납니다. 여기 뭐가 나요, 여러분들? 불이 나요, 불이. 그럼 여기서 막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불이 나면 여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얘가 올라오죠. 그럼 이 연소 생성물이 뭐예요? 결국 가스나 기체. 그럼 얘가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죠. 그래서 결국 여기 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에 가연성 혼합기들이 막 여기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연성 혼합기들이 여기 막 모여요. 그럼 얘네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화염에 의해서 불이 붙겠죠. 그러면서 이 연소 생성물을 태우러 불꽃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멀리서 보잖아요. 약간 불기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재 플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화재 플럼의 생성 과정이라고 나오죠?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 화재 플럼은 화재에 의한 부력이 발생하면, 즉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게
불이 이렇게 나면 여기서 연소 생성물이 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요, 얘네들이 가스기 때문에, 기체기 때문에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산소를 쭉 하고 끌어들이겠죠. 산소 유입.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모양이 약간 이렇게 중간이 약간 허리가 잘록하게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서 불꽃을, 불기둥을 보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상승기륜의 연소가스와 공기의 혼합기체가 연기를 형성하고 그 연기에 불이 붙는 거야. 와류나 난류. 그러니까 정말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빠른 흐름이다. 됐죠?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화재 플럼 자체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제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요거는 잘 나오죠. 얘 이름이 뭐예요? 천장 제트 흐름. 자, 이 천장 제트 흐름. 우리가 영어로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수직 범위의 화재 플럼이 천장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면 더운 가스에 수평의 천장면을 따라 굴절되어 수평으로 흐르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이는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부력에 의해 천장의 아래에 얕은 층을 형성하는 비교적 빠른 속도의 가스 흐름이다. 이 가스 흐름을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그림에 가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쵸? 보이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기체나 가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 기체 가스가 천장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어차피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가 천장이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혀서 옆으로 흘러나가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천장을 타고 가스나 기류가 옆으로 흘러나가는 흐름, 요 흐름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멀리서 봤을 때 천장을 타고 가스가 쫙 하고 퍼져나가는, 얘를 천장 제트 흐름. 맞나요? 근데 이 천장 제트 흐름이 있으면 이 천장 제트 흐름에 있는 얘는 가연성 혼합기가 모여서 흘러가는 거고, 이 가연성 혼합기가 결국은 나중에 이 불에 의해서 불이 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천장 제트 흐름 가스에 착화가 되면 걔를 또 현상을 우리가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걔 이름이 뭐냐면 롤오버. 요번에 요게 이제 지문으로 나왔죠. 롤오버와 천장 제트 흐름이. 아셨죠? 뭔지 꼭 아셔야 돼요. 착화가 되면 천장 제트 흐름. 가스만 흐르고 있으면 가스만 흐르고 있으면 천장 제트 흐름. 착화가 되면 롤오버. 맞습니까? 요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천장 제트 흐름은 실천장 높이의 5에서 12%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갔을 때 여기가 100% 높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위쪽 있죠. 위쪽 5에서 한 12% 정도? 맞나요? 여기에서 뭐가 형성이 되더라? 천장 제트 흐름이 형성이 되고, 가장 위쪽인 1%에서 최고 속도를 나타낸대. 그러니까 기류 속도가 가장 빠르대요. 온도도 제일 높대요.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쵸? 가장 위니까 가장 뜨거운 공기가 가장 위에 있을 거니까요. 맞나요? 그리고 얘는 초기에 발생한대. 거기 가보면 나와 있어요. 초기. 가보면 초기에 발생한다. 그리고 헤드나 감지기를 보세요. 얘가 5%에서 12% 내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서요. 그럼 내가 헤드를 이렇게 설치하면 될까요? 감지기를 이렇게 설치하면 될까요? 얘는 뭐를 감지해야 되는데?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야 되는데 절대 안 되겠죠. 그쵸? 요 안쪽에 설치를 해야만 요 연기나 열에 의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범위 밖이 아니고 영향범위 내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 개념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 연소 생성물에 대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끝냈어요. 뭐에 대한? 연소 생성물에 대한. 그럼 이 연소 생성물에 대한 걸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 연소 생성물은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이런 애가 있다 그랬죠? 맞지? 열이나 연기나 가스. 그죠? 그럼 열, 연기, 가스 중에 특히 요 가스.
요 가스. 그런데 이 가스를 보면 연소가스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 연소가스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었다고요. 이렇게만 적을게요. 아셨습니까? 자, 일산화탄소는 특징이 뭐예요, 얘는? 그렇지. 불완전, 무색, 무취. 맞죠? 그리고 또 얘의 특징이 뭐냐? 얘와 이게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한다. 헤모글로빈과 만난다. 요 HB는 헤모글로빈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얘는 완전 연소죠. 무색무취. 똑같죠. 근데 얘는 뭐를 증가하게 하더라? 호흡 속도를 증가하게 하더라. 독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개념들 우리 했었죠. 그죠? 또 두 가지 비교해서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보시고 또 두 가지. 이산화황, 황화수소. 얘는 SO2. 그죠? 얘는 황의 완전 연소. 기억하시죠? 얘는 불완전 연소. 맞죠? 그래서 완전 연소냐 불완전 연소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눈이나 호흡기에 안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 좋다. 그죠? 그리고 이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다. 계란 썩은 내가 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계란 썩은 내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시아나수소 한번 볼까요? 시아나수소. 시안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시아나수소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질소 합성 물질이 타면 나올 수 있다. 나이론이나 우레탄, 이런 게 타면 나올 수 있는 물질들이다. 그죠? 요렇게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더라도 질식의 우려가 되게 큰 연소가스다. 그죠?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암모니아 한번 볼까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질소가 합성되어 있는 어떤 물질에서 나올 수 있고요. 맞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나이론, 이런 게 탔을 때 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뭐로 사용을 한다? 냉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장이나 냉동을 위한, 맞죠? 거기에 냉매 시설에 얘가 들어가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크릴로레인. 아크릴로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pm은 이따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그냥 특징만 정리합시다. 얘는 석유 제품이나 얘가 탔을 때 나올 수 있더라. 맞나요?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자, 염화수소. 얘도 전선, 절연제나 또는 뭐가 탔을 때, 그렇지, 배관 재료가 탔을 때 나올 수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그래서 PVC라고 얘기했었죠. PVC. 됐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스겐이라는 게 있어서, 포스겐. 여기다 쓸까요? 포스겐. 요것도 0.1짜리죠. 요것도 PVC가 탈 때 미량 나온다. 요 정도 일단 정리를 해 주십시오. 조금 나온다. 대신에 0.1짜리니까 이따가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저거는 이런 애들이 있었죠. 맞죠? ppm은 이따가 따로 정리하자. 자, 그리고 녹스. 이 녹스가 뭐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얘도 질산,
또는 폴리 이런 애들이 탔을 때 나올 수 있더라. 그냥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 두십시오. 녹스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요 두 가지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쪽에다 쓸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불화수소 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에 갔을 때 불화수소 말고 브로마수소도 있었죠? 요런 애 맞나요? 그래서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유리를 부식시킨다. 사람한테 좋지 않겠죠. 유리 자체가 부식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시력을 감퇴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시력 감퇴.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브로마수소 있죠. 브로마수소. 브로마수소 같은 경우는 방염수지류가 탔을 때 나올 수 있다. 방염수지. 그리고 얘는 물에 잘 용해된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가스에 대한 각각의 뭐예요? 이제 특징들이죠. 특징들.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아크릴로레인이나 포스겐, 얘는 허용 농도가 몇이다? 0.1 ppm이다. 기억하시죠? 아포. 여러분들 얘는 아포. 너무 많이 아파. 사람이 너무 많이 아포. 아포. 어떻기 때문에? 허용 농도가 작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한대. 녹스, 얘가 1. 근데 이것도 어떤 책에 가보니까 5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험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책마다. 그래서 이런 건 시험지에 잘 안 나와요. 녹스가 좀 다르더라고, 책 같은 데 가보니까. 그래서 녹스는 ppm 값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도 살짝 봐두시면 좋고요. 저 책에는 제가 1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불화수소가 여기 3. 그리고 브로마수소 있었죠, 아까. 그죠? 브로마수소라던가 또는 이산화황, 염화수소, 얘가 얼마였냐면 5.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거기 갔을 때 황화수소나 시아나수소, 황화수소나 시아나수소, 요게 얼마야? 10. 맞습니까? 자, 그리고 암모니아가 몇이에요? 25. 됐죠? 자, 이런 것들 ppm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연기와 가시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는 일단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연기 자체는 얘로 되어 있다. 고액기로 되어 있고, 얘 속도가 수평일 때 얼마? 1. 수직일 때 얼마? 3. 계단 실내일 때 5. 됐죠?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자, 가시거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 3, 5, 1, 13. 얘가 뭐예요? 감광이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뭐가 있더라? 이제 가시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몇 메타야? 20에서 30. 5, 3.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1 정도 되고, 여기가 0.2에서 0.5. 여기는 안 보이는 거지, 아예. 맞습니까?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갔을 때 상황까지. 상황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럼 여기 상황 같은 경우는 여기 갔을 때 초기에 연기 감지기 동작하는, 그죠? 그리고 미숙지자가 도망가기 힘들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연기 감지기, 그리고 미숙, 요거 제가 얘기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숙지자가 도망가기 힘들다, 숙자, 그죠? 얘기했었죠. 얘네들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인다. 맞나요? 자, 요때는 이제 최성기고. 됐나요?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연기 유동의 원인, 내가 만약 고층 건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가 있다? 팽창, 굴뚝, 외부 풍압, 그죠? 그리고 공조, 그리고 주사기, 피스톤, 팽굴풍공피다. 이거 제가 얘기했었죠? 네. 이런 것들 정리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굴뚝 효과 보겠습니다. 굴뚝 효과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이거에 따른 압력차, 이거에 따른 밀도차, 그죠?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생기는 거예요? 수직으로 연기나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낮보다는 밤에, 여름보다는 언제? 겨울에. 그죠?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부 온도가 뭐보다 높을 때, 뭐야 이거, 그죠? 내부 온도가 얘보다 높을 때, 그래서 언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재시. 기억하시죠? 그죠?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굴뚝 효과, 역굴뚝 같은 경우는 반대죠. 요럴 때. 여름철에. 맞죠? 그래서 역굴뚝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더라. 그리고 요 굴뚝 효과의 영향인자에는 높이, 기밀도, 온도차, 층간 공기 누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맞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중성대와 불연속선. 자, 중성대는 내부 공기 압력과 외부 공기 압력이 어떻게 되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 요게 뭐? 압력이죠. 압력.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성대 상부는 위쪽이에요. 위쪽은 연기와 가스가 많다. 위험하다. 중성대 하부는 공기가 많다. 청결층이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시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잖아, 여러분.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고 있을 거고. 불연속선은 뭐예요? 내부 공기와 외부 공기의 경계선.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네, 요거 두 개는 다른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화재 플럼은 화염 기둥이다. 뭐에 의해? 와류나 난류에 의해 발생하는. 그죠? 자, 그리고 천장 제트 흐름은 연소 생성물이 어디를 타고? 천장을 타고 흐르는 현상. 흐르는 현상이다. 맞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되는 단어는 천장 높이에 몇에서 몇 프로, 5에서 12% 정도 생성이 되고, 뭐 1%는 최고 연소 속도를 나타낸다. 가장 빠르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초기. 맞죠? 그리고 스프링클러나 감지기는 영향범위 내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잘 보시고요. 됐습니까?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연소 생성물에 대한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조금 느낌 오시죠?
느낌이 와야 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저하고 뒤에 있는 뭐를 풀어보는 거냐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지금 문제가 금방 풀 수 있거든요. 빠르게 한번 또 풀어볼까요? 우리 재밌죠, 그죠? 재미없죠? 네, 재미가 있을 수가 없지.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재밌다라는 건 그것도 이상한 거야. 보통 재미없는 게 맞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차피 평생 직장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노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독성가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포스겐은 PVC 수질류 0.1 이런 것들 포인트로 잘 보십시오. 딱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이거는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불이죠, 불. 얘는 완전 연소죠. 염화수소 PVC 전선 절연제 오케이. 시아나수소 청산가스라고 하고 뭐 동물털의 불안전연소 나이론, 우레탄 이런 게 탈 때 나온다. 그러니까 시아나수소를 청산가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청산가리랑은 아예 틀린 거야. 청산가리랑은 아예 틀린 거다. 이런 것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연소가스. 자, 찾아보십시오. 청산가스 끝났네. 뭐예요? 시아나수소. 다음 연소 생성가스로 오른 것은 질소, 함유물인 열, 경화성 수지, 나일론, 냉동. 이건 끝났네. 냉동시설 냉매라고 하면요, 뭐밖에 없어요? 암모니아밖에 없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연소가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나요? 자, 포스겐은 PVC 연소시 미량 조금 나와요. 조금. 2번 염화수소는 여러분들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탔을 때 나오는 건 뭐예요? 아크릴로레인이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뭐가 탔을 때 나온다 그랬죠? 전선이나 배관. 그죠? 얘는 이런 게 탔을 때 나올 수 있다. 됐죠? 한번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기에 대하여 옳은 것은 수평보다 수직이 더 빠르다. 끝났네. 얘가 1, 얘가 3. 독성 있죠? 고체 있죠? 감광계수와 가시거리는 반비례죠. 맞습니까? 네, 이것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감광계수가 0.3이고 가시거리가 5다. 재난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아니, 이것도 여러분들 내가 아까 1, 3, 5, 1, 13이었으니까 두 번째 칸에 속하겠네요. 맨 위에가 뭐라 그랬어요? 미숙이가 있었죠. 거기 초연한 미숙이. 그리고 두 번째 칸이 뭐였어? 숙지자가 피난하기 힘든.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요거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했을 때 그 표만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또 문제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1. 가시거리는 1에서 2일 때. 맞죠, 여러분들? 자, 최성기 때 농도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10. 그죠? 그리고 어두침침하다? 어둡다? 이 정도 된다 그랬죠. 그쵸? 다음, 고층 건물에서 연기 유동을 일으키는 요인. 제가 팽굴풍공피 다 맞는 거지. 그죠? 팽창이 결국 부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람에 의한 압력차, 외부 풍압에 의한 압력차 얘기하는 거고, 굴뚝, 공기조화 설비 다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수직 이동 속도는 수평 이동 속도보다 빠르죠. 짧아지죠? 네. 세 번째, 중성되는 실내 화재 시 실내와 실외에 온도로 따지는 게 아니지. 압력으로 따져야죠. 굴뚝 효과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내부의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요. 굴뚝 효과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에 의해, 그죠? 내부의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부력에 의해 올라가는 현상. 건물 하듯이 실내와 실의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이 형성되는데 그 면을 뭐라고 하냐? 실내와 실의 정압이 같아진대요. 중성되죠, 뭐. 맞습니까? 자, 다음. 천장 제트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천장 Z는 화재 플럼 부력으로 천장면을 빠르게 올라간다. 화원의 크기, 화원의 위치, 화원에서 천장 높이 영향 받죠. 그죠? 스프링클러 헤드나 화재 감지기는 천장 헤드의 영향 범위를 내에 설치해야 된다니까. 두께는 5에서 12% 내외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화원이 크냐, 그러니까 불꽃이 크냐, 작냐 영향을 받겠죠. 화원의 위치, 이게 이제 천장에 가까이냐, 천장에 멀리냐, 요것도 영향을 받을 거고, 천장 높이가 높으냐, 천장 높이가 낮으냐에 따라 천장 Z 흐름 형성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죠?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얼음이 수증기가 됐습니다. 그럼 0도씨 얼음은 처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이 100도씨로 끓일 거고요. 이 100도씨의 물이 어느 순간 얘로 간다 그랬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필요한 건 무슨 열? 잠열. 현열, 잠열. 맞죠, 여러분들? 그럼 잠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RG. 근데 지금 녹은 거니까 융해 잠열. 맞습니까? 1. 왜냐면 1kg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때는 시멘트. 물의 비열은 몇이에요? 1. 1kg, 온도차 100. 맞나요? 자, 여기는요, 증발 잠열이 필요하겠죠? 539. 1. 그죠? 그럼 80 더하기 100 더하기 539.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기를 쭉 눌러 보십시오. 639 더하기 80이네. 계산기가 없죠, 저희는. 네, 719. 그죠? 됐습니까? 네. 다음. 열전달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일반적으로 초기에서 열전달은 전도나 대류라 그랬어요. 다 초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 근데 다음 가보면 화재 시 연기가 위로 향하는 것이나 화로에 의해 실내 공기가 따뜻해진다. 기체가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해서 열전달을 했네요. 그럼 얘 뭐에 대한 설명? 대류에 대한 설명이죠. 찾으실 수 있겠죠? 다음. 화재 시 염소 생성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연기로 인한 빛의 감소를 나타내는 감광계수는 가시거리와 반비례. 이게 기출지문으로 되게 많네요. 그죠? 세 번째,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해서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럼 결국 1, 2, 3번 맞다라는 걸 알면 얘가 틀렸겠지 뭐. TLV로 측정한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는 불화수소, 쉬아나수소, 암모니아, 포스겐 순으로 높다. 이미 잘못됐죠. 그쵸? 맞죠? 그래서 요거는 허용 농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해설 참고하셔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가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화염 직경을 주고 화원의 중심으로부터 1m.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다? 얘가 R이라고. 얘가. 그때 연료속은 자, 총 열 방출률 Q가 지금 120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실제 분출된 건 50%밖에 분출이 안 됐대요.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다가 4파이 R제곱 넣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 R이 뭐라고? 얘라고. 그리고 파이를 몇으로 하래요? 3으로 하래. 그럼 12분의 60. 왜냐면 120 곱하기 0.5니까요. 그래서 5. 이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출으로만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아셨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소에 대한 거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폭발이 나와요. 뻥 하고 터지는 거. 그럼 이 폭발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폭발도 중요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폭발이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폭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 학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혹시나 이제 주간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니까. 그리고 제 카페에
2025년도 이제 요 교재 구입하신 분들에 대한 메뉴에다가 제가 이제 다 중간 모의고사 올려놨거든요. 해서 그것까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